연예, 스카이캐슬, 시청률 최고 기록 전국 22.3%, 비지상파 채널 새 역사. TV 리포트는 박설희 기자, 스카이캐슬이 비지상파 채널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전국 22.3%, 수도권 24.5%를 나타내며 비지상파 채널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운 것. 닐슨 코리아 제공, 유로 가구 기준 매회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해온 스카이캐슬. 시청률 상승 질주가 남은 2회 동안 어디까지 향할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스카이캐슬, 극본 유현미, 연출 조현탁, 제작 HB 엔터테인먼트, 드라마하우스, 총 29작 18회에서 한서진, 염정아, 이용만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장예서, 김혜윤, 위 인생이 걸려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김주영, 서형, 이 건넨 중간고사 시험지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더불어 주남대 교수를 그만두면서까지 서진의 마음을 되돌리려 한 강준상, 정준호, 위 설득이 이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자신을 찾아와 분노하는 준상을 보며 과거 남편을 떠올린 주영. 여태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애통해 라며 준상을 자극했다. 그러면서도 시험지는 따님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습니다만 제가 해나를 죽이다뇨 라고 잡아댔다. 주영을 경찰서로 끌고 가려는 준상. 일마가선 사람은 서진이었다. 우리 딸 지킬 거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밖에 없어 라며 남편을 붙잡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준상은 결국 집을 나갔다. 예서의 인생을 위해 주영, 위 악행을 덮은 서진. 하지만 암만 생각해도 제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서 벌받는 것 같아요 라며 자책하는 황우주, 산이를 보며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그래서 역시 시험지 유출이 발각됐대 합당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진은 힘들어하는 딸에게 예서야. 우리 딱 한 학기만 버텨보자. 3학년 1학기만 잘 버티면 내가 그토록 입고 싶었던 이가 옷 입을 수 있어 라며 자신과 예서의 마음을 다잡았다. 반면 수임은 주영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로라정, 유연을 만났다. 주영이 딸 K의 양육권을 빼앗아 가려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았다는 것. 주영의 과거를 전해들은 수임은 주영이 해나를 죽인 이유가 서진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집으로 돌아온 준상은 서진과 윤여사, 정혜리 앞에서 저 주남대 사표 낼 겁니다 라고 통보했다. 예서의 일을 덮으려는 두 사람을 붙잡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서진에게 당신하고 예서가 직접 시험지 유출 사건 터뜨리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예서 이름 석자 인터넷에 뿌려져도 지탄받지 않을 거야 라고 설득했다. 우주 인생 생각해봐. 이렇게 인생 망쳐놓고 우리 예서가 설령 서울예대를 간다 해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선택해 라는 말은 서진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하지만 예서의 성적이 떨어지자 서진은 다시 주영에게 돌아갔다. 신하고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예서는 이번에도 전 과목 만점을 맞을 겁니다 라는 주영의 제안은 서진에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었다. 예서의 서울의대 합격 보장과 당신이 선택해 라는 준상의 설득이 함께 떠올랐고 서진은 시험지가 든 봉투를 움켜쥐었다. 욕망과 양심 중 서진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한편 우주를 위해 탄원서를 쓰는 쌍둥이 아들에게 걘 이미 끝났어.
니들 인생에서 버려야 될까? 라는 차민혁, 김병철. 게다가 자식을 실패작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참을 수 없었던 차셀이 사유나는 실패작은 내가 아니라 아빠야. 아빤 철저히 실패했어 라고 말해 민혁을 분노케 했다. 점점 어긋나는 민혁과 아이들을 보던 승태는 나 당신하고 더는 못 살겠어요. 차민혁 씨, 우리 이혼해요 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민혁과 결혼한 것, 엄마로서 남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육 방식을 방관해온 자신을 후회하는 반성문과 이혼 서류만 남겨둔 채 아이들과 집을 나갔다. 종연까지 2회 남은 스카이캐슬, 매주 금, 토 밤 11시 JTBC 방송. 박설희 기자 manse@tvreport.co.kr 사진는 JTBC 스카이캐슬 연예 스카이캐슬 염정아 드라마 배우 평판 1위 등극 2위 현빈 3위 송혜교 TV 리포트는 박설희 기자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2019년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염정아 2위 현빈 3위 송혜교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18년 12월 18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 방영한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 100명이 브랜드 빅데이터 2억 6,808만 8,087개를 분석하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량, 미디어량, 소통량을 측정하였다. 지난 2018년 12월 배우 브랜드 빅데이터 2억 5,203만 7,010개와 비교하면 6.38% 증가했다.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을 평판 분석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커뮤니티가치, 소셜가치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두어 나온 지표이다.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은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의 출처와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 이슈에 대한 커뮤니티 확산, 콘텐츠에 대한 반응과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다. 2019년 1월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30위 순위는 염정아, 현빈, 송혜교, 박보검, 유희, 조보아, 박신혜, 왕석현, 장나라, 유승호, 오나라, 여진구, 김유정, 김서형, 윤세아, 이시영, 신성록, 김선아, 찬열, 최진혁, 정준호, 이태리, 양세종, 유연석, 전소민, 이설, 이세영, 고현정, 이태란, 김진우 순이었다. 1위, 염정아 브랜드는 참여지수 137만 2024 미디어지수 351만 3112 소통지수 79. 4,528 커뮤니티지수 228만 2605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996만 2269로 분석됐다. 2위, 현빈 브랜드는 참여지수 289만 4066 미디어지수 278만 8296 소통지수 1695. 680 커뮤니티지수 223만 3463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961만 1504로 분석됐다. 3위, 송혜교 브랜드는 참여지수 174만 6374 미디어지수 297만 8220 소통지수 20. 7168 커뮤니티지수 167만 6911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960만 8673로 분석됐다. 4위, 박보검 브랜드는 참여지수 193만 3351 미디어지수 285만 5088 소통지수 24. 2528 커뮤니티지수 234만 5178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937만 6145로 분석됐다. 5위, 유희 브랜드는 참여지수 83만 1162 미디어지수 308만 2884 소통지수 3204. 288 커뮤니티지수 153만 746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864만 9080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19년 1월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모으는 염정아 브랜드가 1위로 분석되었다. 염정아 브랜드는 빅데이터 링크 분석 에서 연기 잘하다, 설득력 있다, 부럽다, 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스카이캐슬, 정준호, 김서형, 이 높게 나왔다. 공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63.89%로 분석되었다. 라고 평판 분석했다. 또한 배우 브랜드 카테고리를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지난 2018년 12월 배우 브랜드 빅데이터 2억 5,203만 7,010개와 비교하면 6.38%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 소비 10.47% 하락, 브랜드 이슈 10.11% 상승, 브랜드 소통 11.47% 상승, 브랜드 확산 22.64% 하락했다. 라고 배우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브랜드 평판의 변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조사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 염정아, 현빈, 송혜교, 박보검, 유희, 조보아, 박신혜, 왕석현, 장나라, 유승호, 오나라, 여진구, 김유정, 김서형, 윤세아, 이시영, 신성록, 김선아, 찬열, 최진혁, 정준호, 이태리, 양세종, 유연석, 전소민, 이설, 이세영, 고현정, 이태란, 김진우, 김병철, 전혜빈, 이엘리야, 최수종, 조재윤, 정유미, 용준영, 소희연, 이수경, 김재원, 유준상, 오승아, 손호준, 지우, 이민정, 신하균, 이장우, 소유진, 김동영, 윤진희, 차학연, 윤균상, 김지석, 신은경, 박신양, 박선호, 오지호, 나혜미, 이민지, 김소혜, 박성훈, 장승조, 박훈, 이희경, 김상경, 최원영, 이창엽, 곽동현, 김건욱, 정혜영, 연정훈, 이상엽, 하연주, 한승연, 안영미, 주우재, 류덕환, 오윤아, 연우진, 하희라, 송재림, 남규리, 이기우, 문채원, 한채영, 김경남, 박윤재, 신고은, 서효림, 박용우, 김민영, 임예진, 정혜리, 주상욱, 윤주희, 윤현민, 이중문, 진태연, 배수빈, 박준면에 대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박설희 기자 manse@tvreport.co.kr 사진는 JTBC 스카이캐슬 TVN 아란브라 궁전의 추억 남자친구 연예 아란브라 종영 디데이 버그 분류된 현빈 X 박신혜 리셋 실패, 오류 해결될까? TV 리포트는 신나라 기자, TVN 아란브라 궁전의 추억 현빈이 게임의 버그로 분류됐고, 박신혜는 이를 제거해야 하는 특수 기능을 가졌음이 밝혀졌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전개가 결말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토 방송된 TVN 토일 드라마 아란브라 궁전의 추억 송재정 극본 안기로 연출에서는 희주, 박신혜, 로부터 세주, EXO 찬열과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기뻐하는 선호, 이승준 위 모습이 그려졌다. 게임에 문제가 있다. 퀘스트를 깨면 세주가 돌아올 거다 라고 했던 진우, 현빈 위 말이 맞았고 그것은 곧 진우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명이기도 했다. 또한 세주가 돌아왔으니 진우도 곧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는 희망도 샘솟았다. 이 소식을 차병준, 김혜성 교수에게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선호가 문자를 보내려는데 진우의 주치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사실은 제가 어제 유 대표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그 자리에 차 교수가 왔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선호는 지난밤 자신과의 통화에서 진우를 보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수습할 시간을 벌었으니 진우가 행방불명된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던 차 교수를 떠올렸다. 어쩐지 불길했다. 도대체 진우의 걔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때는 진우가 비밀 퀘스트를 성공시킨 시점이었다. 황금 열쇠 가 엠마 박신혜에게 전달된 순간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기타가 사라졌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 엠마가 황금 열쇠의 양끝을 잡아당겼다. 분리된 황금 열쇠에서 단도가 나왔고 엠마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진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진우의 눈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지가 떠올랐다. 엠마가 버그를 삭제 중입니다. 라고. 그동안 게임의 악몽에 시달렸던 진우가 게임 속 버그, 프로그램상의 결함에 의해 컴퓨터 오류나 오작동이 원하는 현상로 분류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버그를 삭제하고 게임을 리셋하는 것이 엠마의 진짜 역할이었던 것. 소름 돋는 최고의 반전이었다.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가슴에 박힌 단도를 쥔 엠마의 손을 떼어낸 진우. 그러자 버그 삭제 실패와 게임 리셋 실패 위 메시지가 연이어 나타났고 엠마는 사라졌다. 가까스로 성당을 빠져나온 진우는 근처 건물의 장실에 숨었고 가슴에 박힌 단도를 뽑았다. 그 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는 메시지와 함께 진우는 게임으로부터 로그아웃됐다. 진우가 쓰러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주이치가 그를 찾으러 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였다.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진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 교수였다. 진우는 퀘스트를 깼으나 다른 문제가 생겼다며 현실에서도 게임 속에서도 교수님과 제가 문제라고 했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먼저 없어져야 하는 버그 같은 존재가 우리 둘이라는. 진우는 차 교수에게 그동안 그가 해왔던 수많은 거짓말로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재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진우 스스로 경찰서에 걸어 들어가겠다는 것. 궁지에 몰린 차 교수의 선택은 진우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차 교수가 호텔 주변에만 게임 서버를 다시 열 것을 지시했고, 진우는 사방에서 나타난 PC, 넌 플레이어 캐릭터, 유저에게 퀘스트나 아이템을 제공하는 가상의 캐릭터들의 공격을 받았다. 화장실 문 밖을 울리던 총소리가 잦아들자 게임석 거를 닫을 것을 지시하고 밖으로 나온 차 교수. 쓰러져 있는 진우가 죽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허겁지겁 호텔 방을 벗어나려던 순간 찢어지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등장한 형석 박훈. 이 차 교수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비참한 죽음이었다. 한편 가까스로 깨어나 형석을 쓰러뜨리고 호텔을 나선 진우는 희주이 집 앞에 당도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희주이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돌아오겠다 던 진우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춰선 진우는 저 하염없이 희주이 방을 바라봤다. 그리고 새벽 집 밖으로 나온 희주는 진우가 가져다 놓은 자신의 차를 발견했으나 진우는 없었다. 단발의 차로 진우를 놓쳐버린 희주와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성당으로 돌아간 진우. 단 하나의 이야기만을 남겨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최종회는 20일 오후 9시 방송된다. 신나라 기자 사진는 tvN 연예배우 오수파 미성년자와 불륜 모자라 내연녀 신고에 체포돼 룩 골뱅이 차이나 TV 리포트는 박설희 기자. 중국의 유명 중년 배우 오수파 우슈고 50가 충격적인 불륜 사건에 이어 내연녀를 공안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다수의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수파와 7년 동안 내연 관계였던 여성 진우 님 25이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중국으로 귀국한 직후 공안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오수파 측이 진웅님을 공갈 및 협박으로 돈을 갈취했다며 신고를 한 것. 이 사실은 진웅님의 부모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오수파의 불륜이 처음 폭로된 건 지난해 9월.
진웅님이 18세였던 2011년부터 무려 7년 동안 내연 관계였으며 심지어 진웅님을 감금하다시피 하고 살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진웅님은 오수파의 또 다른 내연녀에게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까지 앓았다는 전언. 진웅님은 그러나 오수파를 악한 혐의로 수감 중이다. 진웅님의 부모가 18일 진웅님의 웨이보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진웅님과 합의를 시도한 오수파는 해외에 있던 진웅님에게 돌아와서 상의하자 고 귀국을 권유했고 진웅님은 입국하자마자 베이징 공항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진웅님이 오수파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며 신고를 한 것.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당할 위기라. 고도 진웅님의 부모는 덧붙였다. 그러나 오수파의 변호인은 공식 성명을 발표, 진웅님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오수파 측의 해명에도 오수파를 향한 대중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재벌 2세이자 엔터사를 운영 중인 유명인 왕스총의 저격이 주요했다. 왕스총은 웨이보에 오수파는 정말 나쁜 놈 검색어에서 이렇게 빨리 내려가다. 니 정말 무섭도록 나쁘다 등 글을 게재해 진웅님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중국판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오수파 미성년자와 내연 관계도 모자라 감금의 식모살이를 하게 했다. 는 주장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오수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중국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우 오수파는 영화 사대명포, 정충학비, 조시고아 등에 출연해 으며 탕웨이와 시절인연 북 오브러브에서 호흡을 맞췄다. 최근 중국 인기 드라마 사마 위 주인공으로 활약했다. 박설희 기자 manse@tvreport.co.kr 사진 는 영화 시절인연 스틸 중국 웨이보 연예 하나뿐인 내 편 유이 이장우와 이혼 선언 대륙씨와 헤어지겠습니다. TV 리포트는 손효정 기자 KBS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김사경 극본 홍석구 연출 DKE 오는 19일 토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하나뿐인 내 편 72회 예고편에는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갈등 탓에 시부모님 왕진국, 박상원, 오은영, 차화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김도란, 유이, 이 남편 왕 대륙, 이장우과 이혼을 결심하는 장면이 그려져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자신의 집 운전기사로 일하던 강수일, 최수종, 이 다름 아닌 큰며느리 도란의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은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들이 아들 대륙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오해한 은영은 딸의 행복만을 바라며 용서를 구한 수일에 눈물겨운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란을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 애초부터 도란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은영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진국과 이 호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한 상황. 본맨푸드 안주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장다야, 윤진이는 진국과 이혼 후 자신들 부부와 함께 나가 살겠다는 은영의 말에 전전긍긍했고 급기야 도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냐? 이혼하려면 형님이 이혼해라 고 다그쳤다. 이에 도란은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황급히 집을 찾았고 대륙의 만류에도 불구 은영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대륙씨와 헤어지겠습니다 며 이혼을 선언해 이를 둘러싼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와 함께 아들 장고래, 박성훈을 성소수자로 오해하고 있던 나홍실, 이혜숙, 이고래와 며느리 김미란, 나혜미 사이에 알콩달콩 애정행각 사실을 전해 듣고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 또한 이어지며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짐작해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 단 하나뿐 인 내 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하나뿐인 내 편은 매주 토 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된다. 손효정 기자 사진 제공 는 KBS의 하나뿐인 내 편 캡처 TV 리포트 아포스트로피에스 픽 연예 단독 러닝맨 썸 현실로 이광수 하트 이선빈 5개월째 열애 중 TV 리포트는 김플립 기자. 그가 내게로 왔다. 배우 이광수 33, 과 이선빈 24, 과 열애 중이다. TV 리포트 취재 결과 이광수와 이선빈은 5개월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9월 SBS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광수와 이선빈의 만남은 당시에도 큰 이슈였다. 이선빈이 과거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 이광수를 이상형으로 지목했기 때문. 해당 방송에서 이선빈은 평소 조용한 연애를 하는 편이 아니다 라며 티격태격하는 것이 나와 잘 맞을 것 같다 고 이광수를 향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광수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이광수는 러닝맨 방송에서 이선빈과 사귄다. 우리 다음 주 결혼 발표하겠다 등 발언으로 너스레를 떨었고 두 사람은 얼굴 가득 번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현실이 됐다.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남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가까운 사이의 지인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선빈의 경우 주위 연예인들에게 이광수를 소개하는 등 어린 연인의 사랑꾼 면모를 톡히 뽐내고 있다는 것, 이광수도 크고 작은 모임 자리에 이선빈과 동행한다는 것. 지인들에게 스스럼 없이 내 여자친구라고 이선빈을 소개한다는 귀띔이다. 이광수는 2007년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2009년 MBC 지붕 뚫고 하이킥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MBC 동이 KBS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TVN 연애 조작단, 시라노, MBC 불의 여신동이 등에서 배우로 자리를 굳혔다. 러닝맨으로는 글로벌한 인기를 끌어 아시아 프린스라는 별명을 거머쥐기도 했다. 이선빈은 2014년 서성 왕이지로 방송계 출발을 알렸다. TVN 크리미널 마인드, JTBC 스케치를 통해 배우로 발돋움했다. 김플립 기자 leaf@tvreport.co.kr 사진 등 인스타그램, SBS, MBC, TV 리포트 TV 연예, 단독 개그우먼 신기루, 내년 1월 5일 결혼, 박나래 X 장도연 축사 이용진 사회, TV 리포트는 이호인 기자, 개그우먼들의 결혼 러시, 신기루도 품절려 대열에 합류한다. 17일 TV 리포트 취재 결과 신기루는 내년 1월 5일 1살 연상의 남자친구 지모 씨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신기루와 지 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인연을 맺었다. 지 씨는 개인 사업을 하는 일반인. 신기루가 먼저 지 씨에게 반해 구애를 펼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신기루의 결혼식은 주례엄씨 사회와 축사, 축가로만 진행된다. 사회는 개그맨 이용진이, 축사는 개그우먼 박나래와 장도연이 맡는다. 축가는 절친한 가수 나비가, 신기루와 지씨가